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창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여러분, 더운 여름입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습해요.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덥네요, 진짜.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본을 갔다 왔고 영국을 갔다 왔고 중동을 갔다 왔잖아요. 바로 오늘은 이탈리아의 별별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와, 네. 저는 지난번에도 사실 일본의 미남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탈리아는 또 로마 제국의 유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역사적으로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네. 이탈리아가 사실은 고대 때 로마 때서부터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다음에 최근 2차 세계대전 축국이었죠. 그래서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조세 체계도 정말 희한한 게 많거든요. 오늘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고대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조세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저도 이거 알아보면서 느꼈는데 로마는 고대 시대 때 정말로 조세 체계가 훌륭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항상 전쟁을 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무언가 생산하는 활동이 아니라 소비하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항상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조세 체계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이한 세금은 바로 로마 시대 때 오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오줌세가 맞아요. 그럼 뭐 소변세라고 하든가 뭘 또 오줌세야. 진짜 오줌세가 있어요. 아니 그 이탈리아 말로 정말 이 진짜 번역을 있어요. 하면 네, 오줌세요. 그 단어가 맞나요? 진짜 맞아요. 뭐 우르뇨 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었겠다. 그 내용도 네, 지금 네.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오줌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로망제 중에서도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베스파시아누스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로마에 가시면 건축물에 유명한 게 있죠. 콜로세움? 바로 그겁니다. 아. 콜로세움을 만든 황제. 아.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로마 시민들은 무료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돈 내고 되게 비쌉니다. 무료로 들어가는 동시에 뭘 주냐면 그 로마 시민들에게 빵을 줘요.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도 시켜주고 빵도 주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대 시대에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복지 정책이에요. 어, 예나 지금이나 복지 정책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소득세로는 이 재정 수입이 충당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고민하던 와중에 일단 오줌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줌세가 왜 나왔냐면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목욕탕도 많았었고. 네, 맞아요.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상하수도 시설은 로마 시대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오물을 걸러내는 하수도 시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줌을 모아놓는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TMI로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 시대 때 폼페이 그 도시가 있었잖아요. 네. 화산 폭발로 이제 멸망됐잖아요.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이탈리아 학자들이 그 폼페이를 발굴했단 말이죠. 그 발굴하는 와중에 어느 건물을 보고 여기가 공중 화장실이다라고 발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아리. 맞아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대로 제로 덮여 있는 것들이 그렇죠. 보존된 상태로 드러났나 보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어진 겁니다. 요 큰 항아리에 있었던 오줌을 그냥 버렸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걸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오줌을 갖다 어디다 썼냐면 세제로 썼거든요. 잠깐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싫으신다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는 싫어요. 있겠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오줌에 있는 알칼리성 성분이 제가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그걸 세척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세제로서 훌륭하다. 그렇죠. 세제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물질이 이제 오줌이었던 것이죠. 제가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옷들 중에 그 양털을 이제 수공해서 옷감을 만드는 그 수공업자들이 있었어요. 요거를 세척해야 되는데 이 세척을 뭐로 했냐? 오줌으로 했어요. 그러면 오줌세가 오줌 누는 사람들한테 받은 세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제 용도로 쓰는 사람들은 얼마씩 내고 가져간 거예요? 이거 다 나왔는데요, 답이. 역시 이거 다 법무사님은 책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어. 이 오줌을 갖다
갔다가 양털을 세척하고 옷감을 만들어서 수공업자들은 이거는 경제적인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베스파시아누 수상자가 딱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아니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오줌도 어찌 보면 국가 재산인데 니들은 국가 재산을 함부로 갖다 쓰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그 수공업자들한테 오줌세를 부과했어요. 이제 이 조세체가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탈리아의 공중화장실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베스파시아노라고 해요. 자, 이제 고대 로마 시대는 뛰어넘고 중세랑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오기 전에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로마랑 피렌체랑 이제 밀라노를 갔었어요. 그 중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좋았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단연코 피렌체가 좋았다. 마키아벨리 도시 아닙니까? 네. 그 얘기 나옵니다. 아하. 이 세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피렌체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피렌체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부자인 도시예요. 지금의 한 뉴욕 정도?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 유럽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중에 잠깐 쉬고 전쟁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했던 도시가 바로 피렌체였어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공업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무언가 먹을 거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분들에게 이제 고기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축업이 되게 발달됐고 피렌체는 그때 당시에 상공업과 가죽공예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인 도시였다. 그럼 지금 유명한 가죽 제품들을 파는 그 브랜드들이 피렌체 맞아요. 본사로 바로 있는 그겁니다. 애들도 네. 많겠네. 맞아요. 정말 유명한 가문이 이 피렌체에서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들어봤어요. 메리츠 아니에요? 그 중에는 교황이 된 사람도 맞아요. 있었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자기 집부터 묻힌다고. 그렇죠. 이 테라스가 건물을 되게 이쁘게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피렌체 도시들의 그 건물들 가보면 그 테라스가 하나 많으면 3개예요. 테라스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테라스 세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네. 왜 바꾸면 안 돼? 테라스 세금이 피렌체에 있었어요. 문헌자료에 제가 딱 한 글귀를 찾은 게 뭐냐면은 공사 원가의 40에서 50%가 테라스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엄청나네.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의 에어비앤비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당시의 조세 정책이 테라스에 있는 방은 20% 정도가 더 비싸요. 와. 근데 이런 역사를 아니까 되게 보이죠? 좋은 것 그쵸, 같아요. 보이죠. 그냥 에어비앤비 이런 거 볼 때도 그래 뭐 테라스가 있으니까 좀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세금의 유래를 역사에서 알고 기원된 보면 거라고 생각하면 역시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 왜 테라스 세금이 생겼냐? 그때 르네상스와 중세 이 시대는 교황이 진짜로 완전 하늘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 아무리 부자라도 교회만큼은 이쁘게 짓지 마. 이쁘게를 만들었던 요소가 테라스니까 한도를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라스 세금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쪽방에 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하늘이 다르잖아. 아니 기승전 결이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가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세율이 얘네가 24%예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냐하면 법인세는 많이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외국의 기업이 자국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쵸. 그 법인의 과중한 세금을 물리지는 않아요. 이게 현재 전 세계 기조입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도 법인세가 24%인데 이걸 좀 낮추자라는 지금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번 듣기로는 이탈리아인지 뭐 스페인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법인 형태로가 아니라 개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외부 주주들한테 이익을 배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그럴 수가 그런 있겠네요. 식으로 맞아, 하는 그럴 수가 회사들이 있겠네요. 많이 있다. 협동조합 같은 것도 또 많이 발달했다. 그런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네, 그럴 수도 네. 있겠네. 그래요. 건물만 예쁘면 뭐예요. 살기 좋아야죠. 네. 여행을 가시면서 약간 뭐 즐기기도 했지만 도대체 나는 왜 쪽방에서 잘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찰 막 이런 거를 또 진무사님의 여행기와 더불어서 살펴본 별별 세금 정말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맞아, 너무 다음에도 재밌었어요. 계속 더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농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